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대표입니다. 상당히 힘든 9월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방송을 찍고 있는 9월 21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자, 제가 지금 상황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31포인트 정도 밀렸고, 코스닥 지수가 무려 15포인트 이상 밀리면서 1.5% 이상 강한 하락이 동반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현금을 좀 쥐고 있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도 굉장히 끔찍할 뿐만 아니라 역시나 시장 심리가 좋지 못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악재에 오히려 굉장히 민감해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파월의 이제 고금리 기조에 대한 발언들이 계속되고 지금 한동안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좀 추정이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죠? 고금리 기조는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파월도 직접적으로 얘기했고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악재로 작용한다? 라고 인식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의 이제 하락적인 부분들도 봤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이제 많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이제 기업들의 이제 실적도 상당 구간 좋아진 것들도 이제 고성장을 어느 정도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반도체 쪽에서 나타납니다. 한동안 엔비디아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등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엔비디아 주가도 밀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AI 반도체 수요도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챗봇 같은 경우도 실제로 가입자 수가 많이 적어지고 있다더라. 결론적으로는 고성장을 많이 예측을 했었던 애널리스트들이 많았지만, 지금 현재 잠깐의 이런 추세적인 하락들, 그러니까 추세적으로 서비스에 뭐 관련된 고객들이 줄어든다든가, 반도체가 연평균 80% 이상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고대역폭 메모리가 수요가 지금 조금 줄어들어서 64%로 또 떨어졌다. 이런 것에도 되게 크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빅테크 기업 조정은 사실 반도체 조정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부문, 사실은 중소형주까지 합치면 40% 이상이 되는데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대거 밀리면서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려운 시장인데 너 이대표는 뭐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뭐 비슷합니다. 포지션 자체는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은 현금화를 지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어요. 자, 오늘도 뭐 한 종목 정도를 매도를 했고, 자, 종목이 뭐 나빠서 매도하는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단기 재료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 어떻게든 다시 팔아서 현금화하고, 그죠? 자, 그리고 이 현금화한 것들은 나중에 반등장 때 어떻게 써먹을지를 이제 빠르게 전략들을 잡아 나가야겠죠. 제가 집중관리반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가 어떤 종목을 지금 관심권에 두고 있는지, 이게 지금 어디까지 구간까지 밀리게 됐을 때 이런 종목을 좀 매수해 나갈지를 한번 힌트를 좀씩 드려보고 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지금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은 현금화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가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해서 또 현금화를 했어요. 항상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5% 이상 줄기차게 확 올라주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자, 종목이 더 갈 수도 있어요. 세아제강 지주가 30만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관에서도 주주 행동주의를 토대로 세아제강 지주가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되고 있느냐. 결론적으로 주주 환원책이 없기 때문인 것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기 위한 캠페인을 좀 벌일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포지션이 워낙에 작기 때문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은 현금화하는 게 오히려 향후의 시장을 대비할 수 있는 또 좋은 근원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린 종목들 많아요. 저도 되게 많습니다.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10종목 이상 포트폴리오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억 원 계좌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과 이제 비슷한 투자금일 거예요. 아마 1억 정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도 1억 계좌, 단기 트레이딩 계좌로 지금 보고 있지만, 그러니까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투자가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에 좀 걸맞춰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신용매매도 어느 정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린 종목들이 좀 상당히 많아요. 저 역시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추가 매수 대응을 좀 기다려보자는 차원에서 지금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8월 달에 수익이 2,200만 원 정도의 이제 수익 인증 계좌를 올려드렸고, 사실 이것도 뭐 인증해라, 뭐 인증해놓고 얘기해라,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냥 하는 겁니다. 사실 뭐 해야 될 이유조차도 없긴 해요. 자, 9월 달 수익도 지금 1,800만 원 정도가 났어요. 9월 21일 기준으로 1,800 정도가 났지만, 굉장히 또 큰 뭐 수익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물린 종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실현한 이 손익 자체가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물론 수익 중인 종목도 안 판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또이또이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었던 9월 시장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매달 수익이 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수익 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수십억을 가지고 스캘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10억을 넣어서 지금 현재 뭐 1% 수익 보고 뭐 1,000만 원씩 수익 보는 이런 트레이더들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들과 같은 투자금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이제 월 억대 트레이더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투자금이 커요. 10억, 많게는 50억, 100억도 투자하시더라고요. 자, 그분들의 투자금과 우리 투자금을 어떻게 똑같이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전략과 우리의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투자금 1억을 가지고서 가급적이면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상 투자금을 증액시키게 되었을 경우에 저도 심리적으로는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트레이딩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업무들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 제가 한 1억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10억을 넣어서 1%만 수익 봐도 1,000만 원이에요. 자, 그렇게 20일만 진행돼도 얼마예요? 2억입니다. 월 2억. 자, 우리가 똑같은 투자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개미들은 제한된 자본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고 그리고 안정성까지 확보해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미들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간이 우리 편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시장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종목이 추후에도 급락장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간을 들인다면 오히려 수익으로 마무리 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테마주보다는 오히려 실적주와 주도 섹터 위주로 집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되실 수가 있어요. 자, 개인 투자자들은 테마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하기보다는 테마의 비중을 뭐 예를 들어 30%, 그리고 실적주와 주도 섹터의 비중을 약 70%로 늘려서 보시는 게 좋아요. 왜? 실적주와 주도 섹터는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급락장은 분명히 다시 상승 반등장을 가져올 것인데, 그때부터 이제 본게임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손절 못한 것들 지금 바로바로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현재 주도 섹터가 없잖아요. 반등장도 안 나는데 무슨 주도 섹터를 찾고 있어요. 지금 뭐 보안주, 교육주, 뭐 핵융합 이런 게 주도주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자, 이거는 테마예요. 테마. 일회성이죠. 단발성. 대다수가 단발성입니다. 이거를 이제 주도주라고 우리가 보기는 어려워요. 자, 주도 섹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 뭐 조선주, 2차전지, 반도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주도주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담아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가급적이면 좋은 것은 반등장 올 때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고, 모든 반등장이 힌트를 줍니다. 반도체든 2차전지든 전력인프라든 조선주든 정유화학이든 마찬가지예요. 자, 반등장 올 때 어떤 섹터가 가장 먼저 잘 올라가는지, 잘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하는지, 시장의 상승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지를 빠르게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현금 확보 지금 하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바로 또 종목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럼 또 현금이 없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당장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마시고 반등장 때
그때 내 종목이 잘 안 움직인다면 그때 손절 처리하고 빠르게 주도주로 담아 나가셔도 됩니다. 그때 대응하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거의 시장 바닥까지 지금 나왔을 것이라고 좀 추정이 좀 되는데,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좀 많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너무 마음고생해서 체력적으로 힘들지 마시고 이런 시장을 쑥 흘려보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체력 빼시면 됩니다. 왜 이런 급락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실 거면서 뭐하러 힘을 빼고 있냐고요. 심리적으로 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냐고요. 그죠? 상승 반등장 때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는 그 시장을 기다려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마무리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